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쩡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어랑은 구별되는 영어의 재미있는 특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시험 문제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A 13-year-old boy, a 13 years old boy. 아마 불타는 마음으로 최근에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13 years 이게 입에 많이 붙었을 테니까 두 번째 문장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영어 공부를 조금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a 13-year-old boy 첫 번째 문장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인데요. 도대체 왜?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영어에 진짜 재밌는 성격이 보여요. 우리말과는 구별되는 그 영어의 성격을 파악하고요. 그 성격이 영어의 다른 문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우리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해요. 자, 두 번째 문장이 틀린 이유는요. ear, 면, 살 요걸 말하는 요 단어가 명사로 쓰이지 않았고요. 13-year old 요 형용사 구가 boy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에다 s 달아가지고 복수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복수형을 만드는 거는 바로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 ear에다는 s를 달아서 복수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 가방은 10년 됐어. This bag is 10 years old. 여기는 10 years, 10년 이라고 해서 이 years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s를 달았죠. 10년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10년 된 가방이야. This is a 10-year-old bag. 여기는 뒤에 bag이라는 명사가 달렸습니다. 그 말은 10-year-old. 얘는 bag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럼 비슷하게 그 가게는 2마일 떨어져 있어. The store is 2 miles away. 여기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이 miles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2 miles. 그렇지만 그건 2마일 떨어진 가게야. 2마일 떨어진 가게야. 2 mile away store 이라고 해주셔야 되죠. store 있으니까. 한 번만 더요. 이 모래자루는 100파운드 나가. This bag of sand 무게가 나가다 weighs 100 pounds. s를 달아줍니다. 하지만 100파운드짜리 모래에 100. A 100-pound bag of sand. 여기는 pound, s가 없죠. 뒤에 100이 나오니까. 그래갖고 여기까지는 알겠다고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을 많이 하냐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영어라는 애는 얼마나 그지 같은지 똑같이 생긴 한 단어가 명사도 해먹고 형용사도 해먹냐는 거죠. 똑같이 생긴 단어가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영어의 이런 그지 같은 성격은 정말 해당이 안 되는 단어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이고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깨알같이 쓰여진 사전 쪼가리를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에이 다 때려치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디 똑같이 생긴 단어가 버릇없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한답니까? 공부, 명사, 공부하다, 동사, 공부하는 뭐뭐,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세하게 다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공부, 이것도 그냥 study, 공부하다도 study, 심지어 서재도 study, study가 다 해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한 게 정말 영어는 왜 이 모양이죠? 그 어느 누군가가 정말 말한 것처럼 쌍놈의 언어라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또 나오네요. 우리 한국말은 교차거, 영어는 굴절어, 고리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말은 그 단어에 어떤 어미 같은 애들이 막 교착되면서 그 문법적 특징이 그 단어 자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아요. 변했으니까. 교착되어서 변화된 그 모양이 다하기 때문에 생긴 것만 봐도 걔가 뭔지 다 알고요. 그래서 어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가끔 굴절이라는 걸 해서 모양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차어인 한국어보다 그 단어 모양의 변화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다,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든 적도 있는데요.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또 여기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영어도 나름 명료함을 사랑하는 언어예요. 하지만 이렇게 죄 똑같이 생긴 놈들이 문장에 난무하면 어떻게 영어가 명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문장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어순이었다면 그 두 번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관사 어인데요. 우리는 관사 어나 언을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일 때 붙이는 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맞는 설명인데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I gotta run on my stocking. 여기서 스타킹 올이 나갔다라는 건데 올이 셀 수가 있나? run이 셀 수가 있나? 올이 한 개에 딱 나갔다는 얘기인가? Take a look. 봐봐. look이 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를 붙였나? Give it a try. Take a rest. rest가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있을까요? Take a bow.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인사를 하다. 이상한데 얘네들이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한데도 다 어를 달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일 쉽습니다. 앞에 이미 동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온 애들이 원래는 동사였던 애들이 이 문장 내에서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우리말은 모양을 바꿔줬지만 얘는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뭘 달아서? 그럼 이 어가 없다면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아 뭐야 동사가 두 개야? 자, 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ake look, take a look. 어떤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겠어요? 어를 달아야지. 아, 이 look은 보다가 아니라 봄? 우리말로 하면 봄? 이런 명사구나. Take rest. 그거보다는 take a rest. 자, 같은 개념인데요. 조금만 그 앵글을 바꿔서도 살펴볼게요. 현재 시제일 때 3인칭 단수 동사 s는 왜 붙이는 걸까요? I play인데 왜 he plays라고 하냐는 거죠. 붙이라고 하니까. 뭐 힘이 있나? 붙이라면 붙여야지. 하지만 그냥 생겨난 문법은 없습니다. 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sound sounds good to me. 이 소리는 나에게 좋게 들려. The match matches the local needs. 여기 왜 다 이렇게 s를 달았는가? 간단합니다.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인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는 별 모양 바뀌는 게 없이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 헷갈리다는 거예요. 자, 문장 다시 볼게요. The sound sounds. 바로 구분되죠. 그 소리는 들린다. Good to me. The match matches. 그 스포츠 매치는 matches. 딱 맞춘다. The local needs. 그 지역적으로 필요한 바를 딱 맞춘다. 물론 문장 내에서 어순으로도 주어 동사가 구분이 확 되지만 이렇게 특히 헷갈리게 생긴 애들은 이렇게 S 하나만 달아줬더니 구분이 확실해지죠. 그러고 보면 현재 시제의 3인칭 단수 동사의 S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어 동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놈들이었네요. 자, 또 두 문장 볼게요. The head has for the town. The head has for the town. The back of the chair backs onto the wall. The back of the chair backs onto the wall. 이제 뭐가 주어고 동사인지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았나요? 사실 이 현재 시제의 3인칭 단수 동사의 s는 고대 영어의 잔재인데요. 독일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어 동사의 끝에 th를 붙였던 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영어에서는 s로 남아있게 된 거죠. 사실 고대 영어에서는 다른 동사들의 끝에도 많이 뭐가 더덕더덕 달려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동사에 s만 남아있게 됐는데요. 다른 거 다 사라졌을 때 요것만 남아있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으니까 남아있게 된 거거든요. 바로 주어와 동사를 구별해주는 정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시제에는 ed, 뭐 미래 시제에는 will 이런 애들이 있지만 현재 시제는 특히 헷갈리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 좀 예뻐해 주세요. 똑같이 생긴 애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지 멋대로 생겨먹은 쌍놈의 언어라고 욕하지 마시고 나름 명확한 걸 좋아하는 영어입니다. 단지 굴절어 고리버라는 영어의 특성상 우리말과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사가 문장 내에서 갑자기 명사로 그 역할을 바꾸게 되면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관사 어를 달아서 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명사가 갑자기 문장 내에서 동사로 쓰이게 되었다면 현재 시제에서는 그 동사에 s를 달아서 난 더 이상 명사가 아니야 라고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영상 내용의 끝입니다. 영어 좀 예뻐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이 채널도 좀 예뻐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